안녕하세요. 의학채널 톡소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요, mRNA 백신 있죠. mRNA 백신의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화이자 백신 돌파 감염을 발표한 연구가 있는데요, 2021년 7월 28일 NEJM에 실린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배경으로는 mRNA 백신의 높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중에서는 또 의료진이 돌파 감염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백신과 감염의 상관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배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연구 방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합니다. 쉐바 병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전향적 광범위 연구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이 12,500명 정도, 12,500명 정도 달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병원이고요. 이 전향적이라는 단어, 프로스펙티브라는 단어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시간적으로 따라가면서 조사나 실험을 통해 연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거와 반대되는 말이 후향적이라는 건데요, 이 후향적이라는 거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조사나 연구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연구는 코로나 백신, 그중 화이자 백신이 과연 돌파 감염을 막아주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돌파 감염은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화이자 백신 2회 접종 11일이 지난 후에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RT-PCR 검사를 시행을 하고, 이것의 양성, 즉 감염이 일어난 사례로 정의를 했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서 이 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접종 6일 이내에 아무런 증상도 없어야 된다고 하고요. 감염 환자에 노출된 의료진이 있다 그러면 이 의료진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를 한다든지, RT-PCR을 재검을 계속 한다든지, 신속항원 검사, 항원 검사 하죠. 신속항원 검사를 계속 한다든지, 혈청 검사를 한다든지, 유전자 배열 등 다양한 변수들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특징적으로 환자 대조군 분석을 시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돌파 감염 환자 1명에 대해서 4명에서 5명 정도에 달하는 비감염 대조군을 매칭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매칭을 할 때는 성별, 연령,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까지의 시기, 혈청검사, 면역 억제 상태를 변수로 두었다고 해요. 만약에 혈청검사 표본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번 연구에서 제외했다고 하고요. 돌파 감염된 환자군과 정상군을 이제 대조군이죠. 대조군과 비교를 해서 중화 항체 역과도 같이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12,58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 쉐바 병원에서 약 석 달 동안 91%에 달하는 임직원들이 백신 2회 접종, 화이자 백신 2회 접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에 1,497명이 RT-PCR 검사를 받았고, 또 이 중에서 39명에게서 돌파 감염이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중화항체 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17명이 이 연구에서 제외가 되었고요. 22명을 대상으로 1대4에서 1대5, 환자 1명당 대조군 4~5명을 비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1대4 혹은 1대5 대조군 연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대조군은 총 104명이 연구에 포함됐다고 하네요. 자, 가장 먼저 중화항체 역과인데요, 중화항체 역과가 감염 시점에 이 감염군 조사를 해보니까 시점에 낮아진 것이 관찰이 되었다고 해요. 중화항체 역과의 의미는 중화항체 역과가 낮을수록 감염이 잘 되고, 중화항체가 높으면 높을수록 감염 확률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구진들이 돌파 감염 사례에서 증상을 살펴봤는데, 증상은 대부분 경증 혹은 무증상이었다고 해요. 가장 많은 증상은 상기도의 불편감, 목이 이제 깔깔하다든지, 조금 숨이 깝깝하다든지 상기도 불편감을 가장 많이 36% 정도가 호소를 했다고 하고, 근육통 28%, 후각, 미각 상실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에 대해서 백신의 효과가 감염을 막아주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돌파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보다는 감염 후의 증상을 줄여주는 효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코로나 변이가 가장 많았는지에 대해서는요, 알파 변이가 조사 당시에 85%였다고 하고요. 이 연구를 거의 이제 마칠 즈음 해가지고는 주요 변이가 델타 변이, 이스라엘에서도 델타 변이가 주요 변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웠던 사실은 39명 중 감염원이 누군지 알 수 있었던 사례가 37명이었는데요. 37명 전원 누구한테서 감염이 되었느냐 알아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던 사람들로부터 전염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 돌파 감염이 있었던 사례에서 2차 감염으로 내가 전파하는 돌파 감염이 있던 사람이 2차로 감염을 일으켰던 사례는 없었다고 하고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구진은 돌파 감염의 원인으로 감염 시점에 중화항체 수치가 줄어들었다, 감소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밝혔고요. 면역력의 지표인 중화항체 수치가 감소하면 할수록 감염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중화항체 수치가 저하된 것을 부스터샷 타이밍으로 삼는 데는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중화항체보다는 초기 면역 반응엔 기억세포가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더 기여한다고 연구진들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면역 저하자 이식 환자에 대해서 부스터샷 이미 접종을 시작했죠. 그리고 전 국민에 대해서 부스터샷 접종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이 백신 부족을 이유로 부스터샷 접종 중단을 촉구하고 있고요.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는요, 첫 번째로 연구에 포함된 코호트 수가 아주 적었다는 점, 두 번째는 환자분이 건강하고 젊었고 아무래도 의료진이었으니까요, 이번 케이스가 없을 정도로 돌파 감염 증상이 경미해서 고령의 입원 환자의 상황을 대변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증상자를 놓쳤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돌파 감염을 일으켰던 39명 중에 전원 증상이 없거나 경증의 증상만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대조군 설정 타이밍의 문제점, 검사 시점이나 바이러스 노출 시점으로 비교한 것이 아니고 백신을 맞은 시점의 혈청 검사를 통해 비교했기 때문에 이 설정 타이밍, 대조군 비교하는 타이밍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항체 역과 상승 오류를 예로 들었습니다. 수치 측정 당시에 이미 감염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작은 오염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백신이 100% 돌파 감염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의가 있는데요, 백신을 접종한다면 코로나 돌파 감염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2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선 1차적으로 백신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파, 델타, 델타 플러스, 람다, 아주 다양한 변이까지 대항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진 1차적인 무기는 백신이기 때문이죠. 실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대다수의 사망자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백신으로 인한 심근염, 혈전증, 이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과 상태 악화로 인한 사망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감은 피해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온갖 변이를 물리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학채널 똑소리였습니다.